불쌍한 피트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서 원하는 건 단지 벌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지구에서 찾는 거예요. 수년간의 연구와 여행 후에 그는 결국 갈 곳을 찾았어요. 남극이요. 피트는 이 추위에서 벌레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며 이곳에 도착했어요. 피트는 곤충들이 이 행성의 모든 대륙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뭐 그렇지는 않아요. 남극 대륙에 관한 건 좀 맞았어요. 벌레가 많은 곳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곳을 집이라고 하는 진정한 곤충 종은 딱 하나예요. 남극 깔따구라고 불리는 날개 없는 작은 곤충이에요. 이파리는 아주 작지만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육생 곤충이에요. 좋아요. 말 그대로 지구상의 곤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뭐 그것도 사실 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영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구 안에 유일하게 곤충이 살지 않는 장소가 지구 표면의 바다거든요. 근데 곤충들은 여기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아무도 확실한 설명을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곤충들의 음식과 은신처로 쓰이는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방에 곤충들의 귀가 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밀 요원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귀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어떤 건 날개에 귀가 있고 어떤 건 다리에, 심지어 어떤 건 배와 목에 귀가 있어요. 이 벌레들 대부분은 꽤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가족이 있는 곤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베스 딱정벌레처럼요. 가족 같은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부모는 새끼를 키워요. 또 자신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서 서로 삑삑거리며 소통해요. 특정 높이에서 곤충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을까요? 이 주제는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개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낙상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데 그건 개미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 수 킬로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여전히 멀쩡한 다른 벌레들도 많아요. 이 설명은 벌레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수학과 물리학에 많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충돌한 표면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느려지죠. 개미의 작은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면적인 공기를 통해 이동할 때 많은 항력을 만들어내서 결국엔 비행의 끝에 다다를 때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개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지 않나요? 지구상에는 현재 약 1000조 마리의 개미가 있어요. 이는 한 사람당 약 140만 마리의 개미로 세계 인구 73억 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긴 개미들의 행성 아닌가요? 우주비행사 헬멧을 쓴 초파리를 상상하긴 어렵지만 초파리가 사실 우주로 발사된 최초의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1947년 V2 로켓을 타고 20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약 110km의 고도에 도달하면서 지구에게 작별을 고했던 때죠. 그러고 나서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어요. 모든 곤충들이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벌레는 총 12개의 눈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님이에요. 단순한 작은 눈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거라면 안경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곤충들은 실제로 데이트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좋은 예로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강도래예요. 나비가 발로 주변을 맛본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건 발에 음식을 찾는 걸 도와주는 미각 센서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나뭇잎 위에 서서 맛을 보죠. 만약 그 식물이 자신들의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자리에 알을 낳을 거예요. 하지만 물거나 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죠? 그들은 구문이라고 불리는 관처럼 보이는 긴 혀를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나비들이 예를 들어 꿀과 같은 액체를 후루룩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빨대예요. 이 교활한 생물의 조상들은 공룡들 이전에 이 행성에 살았었어요. 화석 기록은 고대 메뚜기들이 3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는 걸 보여줘요. 락 음악의 팬인 벌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글쎄, 어떤 면에서 흰개미들은 이 소리를 약간 더 좋아해요. 흰개미는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나무를 씹어요. 진동을 이용하죠. 왜냐고요?
그게 최고의 음식 공급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이 흘러나오면 보통 속도보다 더 빨리 나무를 씹을 수 있어요. 브람스나 바흐를 틀어주면 속도가 느려질까요? 아님 그냥 잠이 들까요? 이건 분명 보기 어려운 곤충의 한 종류예요. 이 변장의 다리는 나뭇잎처럼 보여요. 일생에 걸쳐 이런 종류의 위장술을 개발해서 포식자들이 눈앞에서 놓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위해 앞뒤로 흔들 수도 있어요. 자연에는 자신만의 기상캐스터가 있어요. 강인한 귀뚜라미죠. 뭐 온도계같이 작동할 수 있다고 봐도 돼요. 알고 보니 1분 안에 들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세서 그걸 사로 나누면 외부의 온도를 수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40을 더해 화씨로 추정되는 온도 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는 심지어 짝을 유혹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노래도 갖고 있어요. 네, 쫓아내고 동시에 끌어당기는 음악이요. 무료 원예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무당벌레를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무당벌레가 다른 곤충을 먹고 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의 식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곤충들을요. 초파리와 다른 진드기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무당벌레는 일생 동안 5,000마리 이상의 곤충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합쳐서 1년이 될 수 있어요. 바쁜 벌들에 대한 놀라운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날개짓은 초당 190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분에 11,400번이에요. 엄청난 운동이죠. 자, 꿀벌 한 무리가 매년 약 100kg의 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이 필요하긴 해요. 그건 무려 220개의 항아리와 같아요. 공장과 맞먹네요? 하지만 벌들에게 꿀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의 본능이 아니에요. 벌의 삶의 또 다른 매혹적인 부분은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어떤 벌집이든 내부의 온도가 항상 34도씨 정도라는 거예요. 이건 벌들이 주변 단열을 정말 잘하기 때문이에요. 벌들은 또 먹고 꿀을 저장하는 다른 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좋아요. 아직 깜짝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미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즐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거미는 농작물을 다른 곤충들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거미에게 감사할 게 있죠. 거미는 시력 또한 놀라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장파장, 중파장, 자외선 말이에요. 그리고 거미의 초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거미줄 한 가닥은 강철 한 가닥보다 5배 더 강해요. 물론 같은 두께에서 말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만약 거미가 사람만큼 크다면 당연히 안 그래야겠지만 거미줄이 비행기만큼 큰 물체들도 멈출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거미줄은요? 사실 액체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굳어요. 또 꽤 교활하고 개미처럼 보이게 진화했어요. 왜요? 그래야 다른 포식자들을 피하고 개미를 더 잘 사냥할 수 있거든요. 거미는 확실히 날개는 없지만 뛸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의 길이의 쉬운 배까지 뛸 수 있어요. 근데 전 여전히 거미에 대해 생각하면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